25쪽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는 1976년인데 이 91%의 사람은 아이를 다시 이제 갖겠다라는 게 신문에 난 건데 이게 왜 이런 게 신문에 났냐 그러면은 이 1976년에 어떤 부부가 이 사람이 앤 랜더스인데 유명한 칼럼니스트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가지는 거에 관한 조언을 구했는데 이 신혼 젊은 부부는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늘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뭔가 아이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는 이 편지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내용을 소개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물어본 거야. 독자들한테 다시 기회가 있다면 아이를 가지겠는가? 그런데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응답을 했어요. 1만 명. 아주 많죠? 그런데 30%만이 예라고 대답을 했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번에 이 실명한 애는 다른 잡지에 발표하면서 독자에 같은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95%가 예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를 갖겠다는 비율이 30%, 다른 데다 했더니 이것이 95%로 뛴 거죠.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이 같은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이 엄청나게 다르게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이 30%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컬럼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자들은 그래, 나도 거기 공감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가지지 않겠다. 그런 거죠. 이 두 번째 95%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을 혐오하는, 즉 아이를 가져야 한다. 이런 컬럼에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두 논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 결과는 어떤 맥락,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지지 않는 걸 공감하냐 아니면 혐오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편향이 발생하는 거죠. 전혀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게 나왔죠. 또 이런 조사는 표지 편향도 발생해요. 왜냐하면 신문을 읽거나 잡지를 읽는 독자가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 응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 이제 다른 거죠. 하나는 신문, 하나는 잡지. 그러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첫 번째, 이 30% 이거는 뭔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응답할 수도 있잖아요. 반면으로 이 95%는 긍정적인 경험한 사람이 더 많이 응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논조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도 하나, 이와 같이 표지 편향이 발생하는 것도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모가 아이가 있어서 행복한지 아니면 후회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자 이거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호하겠어요? 그리고 뭔가 신뢰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이 두 가지의 표본 방식은 무작위도 아니고 자원에서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지 편향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신뢰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둘 다 모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좀 편향이 없애는 그런 방법은 뭐냐?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뽑아야겠죠. 그러면 이 뉴스데이 신문이 한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아이를 갖겠는가? 라는 질문을 무작위 표본을 뽑아서 했어요. 그랬더니 91%의 부모는 그래, 다시 갖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부모 중 9명 정도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것으로 모든 부모에 대해서 정확히 91%가 갖고 싶어한다 말할 수 있으면 안 되죠. 모든 부모는 아니죠. 그러나 이 무작위 표본에서 얻어진 것으로 뭔가 이와 같은 거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작위 표본에
의존한 91%가 창가세 가깝지 30%는 아니죠. 그죠? 이런 거를 나중에 더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편향. 이 편향은 어떻게? 사람들이 또 정직하게 답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자기 어떤 좀 비밀스러운 거 물어본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정직하게 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신뢰할 수가 없게 되겠죠. 뭔가 거짓이 들어간 거니까 이런 것도 일반화하면 안 되겠어요. 자, 이 미국 대학생한테 2009년에 물어봤어요. 무작위 표본을 뽑았어요. 그래놓고 본인의 어떤 이름도 안 밝히는 무기병을 물어본 거죠. 이 중에 마약 같은 거를 경험이 있냐고 물어본 거죠. 자기가 누군지는 이제 밝히지 않은 거죠. 그 중에 대략 23%가 이 마약 같은 것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전체 대학생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확한 어떤 정보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이것은 과소 추정한 걸 거예요. 왜요? 아무리 무기명이라고 하지만 이 공식적인 조사에서 불법 양혹, 이 마약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하지는 좀 않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데이터 수집에서 이 편향이 여기 소개한 것과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 편향이 발생하면 우리가 데이터에서 나온 정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됐느냐, 이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 결론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 데이터가 수집된 것이 제대로 됐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 데이터가 뭔가 편향이 발생하고 이렇다면 여기 결론도 어떻게 그냥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편향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통계를 사용해서 뭔가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접할 때마다 결론을 그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잠시 멈추고 이 데이터 수집에서 편향이 발생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계속 이런 문제는 계속 다룰 것입니다.